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고, 부동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 그 부동산으로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한 6, 7개를 만들어낸 분이 알려준 거야.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인데 그러게. 한번 찾아뵈니까 참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박정호만의 특별 비법을 공개해 주시기로 한 날이에요. 사실 이게 나만의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고, 부동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 그 부동산으로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 뭐 진짜 몇 개야?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한 6, 7개를 만들어낸 분이 알려준 거야. 자, 이 사람이 누굴까?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현다이. 아, 현다이. 한전부지를 과감하게 베팅하신. 사실 나는 한전 부지를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다이 저 이제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구나. 저 그 부지를 10조 원을 질렀다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죠. 그때 마침 삼성이 3조인가 4조 질렀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맞아. 네. 자, 그런데 그 뒤로 삼성동 땅값이 어떻게 됐다? 투자는 대성공으로 밝혀졌어요. 10조는 대성공으로 밝혀졌어. 네.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는 난 이런 표현도 써. 물론 그거는 그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람들, 맨파워가 하는 거긴 하지만 현대는 본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사사 또는 어떤 역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야, 땅. 자, 그래서 박정호의 마지막 부동산의 최고의 비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 단 3, 4평이라도 땅을 사라. 의외로 간단하네요. 간단해. 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이 땅 가지고 건물이 아니야. 건물은 이미 낡아가지고 그 사용가치 다 끝나서 이건 건물가 안 쳐드립니다. 상관없어. 땅을 사라는 거야. 서울에서의 땅.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현대건설은 정말 땅의 무서움을 본인들이 느끼면서 그 반열에 올라간 거야. 해방 이후 학고방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자동차 수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 관련해서 조그만 집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회사가 불과 30년 만에 원래 내놓으라 하는 부잣집들이 만든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삼성, 그렇죠. 이병철, 그 다음에 저 진주의 만석군 집안의 유명한 곳인 LG그룹의 그 구씨 집안, 그 다음에 동대문을 기점으로 큰 상권을 이미 휘어잡고 있었던 두산그룹,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은 원래 한미천이 있으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위까지 진짜 치고 올라간 건 현대거든. 아산 선생님. 그럼. 그리고 현대의 무서움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를 한 땀 한 땀 직원 1명, 2명, 3명, 4명 뽑아가면서 그 모든 계열사를 다 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의욕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냈느냐? 바로 땅입니다. 현대가 이 땅의 무서움을 절실히 느꼈던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지가 바로 서울 역사박물관,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일 거야. 우리 때는 서울시립박물관이라고 불렀었어. 맞아요. 있었어요. 서울시립박물관. 바로 경희궁 바로 앞자락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부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할게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길래 그러세요? 원래 경희궁 그 자리는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그 자리까지도 원래 궁터가 더 크게 조금 있었어. 그런데 그 부지를 어떻게 했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슬슬 일본인들이 그 궁을 이전하거나 일부 철거하고 일본인들 자제들이 다니는 경성중학교를 거기다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이 쓰는 땅이 됐겠지? 그러다가 그게 이제 경성중학교 일본인들이 다 이제 그 가고 경성중학교 그 자리를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서울 중고등학교를 거기다 지은 거야. 그래서 경성중학교 자리가 이제 서울 중고등학교 자리가 됐는데 근데 1970년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서울 중고등학교도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그 당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들 다 강남으로 이전하고 있었잖아. 강남 이제 개발 시작할 때. 그렇지. 그래서 서울 중고등학교도 강남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뭔가 개발을 해야겠다. 다른 목적으로. 근데 그 개발할 용처도 마땅치가 않은데 일단 문제는 이 서울 중고등학교는 그 말 그대로 국가 건데 이걸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국가가 그 당시에는 강남도 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로 그것도 시청과 광화문 사이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테헤란로야. 아, 뭐 심장이었죠. 심장이야. 네. 그럼 이 비싼 땅을 도대체 누가 사줄 건데 네. 팔아야 그 돈으로 또 정부가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재벌 기업까지 올라왔던 현대건설에게 국가가 찾아갔어. 저기 여기 우리 서울 중고등학교 이 부지를 좀 사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야. 현대건설은 땅에 대해선 진심이야. 본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간 그 전 스토리도 내가 몇 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겠습니다. 1978년도에 현대건설이 지금의 서울 시립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그 부지를 110억 얼마 짜투리 금액을 빼고 네. 110억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 110억이라는 돈을 주고 현대건설은 그 땅을 왜 산 거예요? 연수원을 이제 주로 여기서 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그 강남역 인근에 삼성 관련한 웬만한 그룹들이 다 삼성 빌딩에 다 세 개 나눠져 있잖아. 네. 그냥 그런 생각 한 거야. 아니,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어떤 그 현대 그 구성원들한테 프라이드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네.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어느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 참 웃기지만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 있고 그렇죠. 그 회사의 사옥이 어떤 규모인지 그 회사 내부의 인테리어가 얼마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현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요즘에는 구내식당 메뉴까지 들어갑니다. 이야, 그 정도구만. 자, 그래서 그 당시 20층 넘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지를 짓고 현대가 쓰려고 했는데 슬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일단 누가 먼저 이걸 캐치했냐면 일단 사학계에서. 사학계에서. 원래 거기는 궁터잖아. 네. 근데 궁터에 일개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 궁터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 궁의 부지 다 그림자지게 28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그 당시 초고층이지 그걸 짓는다고? 산업공상의 상위 궁터 자리에 아 그렇겠네. 사학자들은 그런 소리 하겠네. 말 같지도 않은. 아 진짜 그 소리 하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학계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그거 말이야 일제 그놈들이 그 궁도 다 훼손해 놨는데 이번 참에 그 궁도 제대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하고 난리가 난 거야. 78년도부터 그래가지고 현대는 벌써 돈 지불했단 말이야. 아씨 뭐야 쟤네들 재산권 침해. 그런 거지. 네. 그런데 일단 민심이 흉흉하니까 야 일단 기다리고 있자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또다시 이게 그 사학계들이 이제 뭐 우리 무슨 또 동아일보 그 당시 잘 나가는 한국일보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민족 정기가 그래도 훼손된 상황에서 그걸 또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기회에 엄한 짓을 하다니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여론몰이까지. 여론몰이까지 하니까 그때 어땠느냐.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현대그룹을 보는 눈빛이 약간은 시기 질투도 좀 섞여 있었어. 빠른 기간에 성장. 너무 빨리 성장했거든. 원래 누군가가 독주를 하면 그것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렇죠. 저 너무 좀 저하는 거 아니야? 나대는 거 아니야? 우린 좀 그런 마인드가 견제 내력이 있잖아. 좀 생기죠. 우리나라의 그 마인드가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 거 알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전 세계 스포츠 경제 학회나 세미나에선 최고의 케이스 스터디로 올라가. 뭐냐면 2002년 월드컵 경기 끝나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줬던 성과 보상 체계. 아,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방식이 뭘까? 어떻게 나눴어요? N빵.
야,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마 그때 내 개인적인 이것도 사견입니다. 절대 뭐 어떤 저거 없어요. 안정환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또 그 뭐 현영민 선수라든지 뭐 예. 오히려 아싸 했던 건 김병지. 김병식이야. 한 게임도 출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해? 선수들이 이걸 수긍해? 선수들도 수긍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 나라는 분명 민주화된 국가고 시장 경제주의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엠빵이라는 저 결론을 가지? 그게 또 우리나라 또 특유의 그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맞아. 네. 바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건설이 독주할 때 바로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혼자 독주야? 이 인식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서울시와 당시 교육부가 이걸 물러야 되겠어. 돈 다 그래서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민심이 너무 흉흉한 거야. 특히 추가적으로 민심을 딱 보고 야 지금 현대가 그거 인수하고 완전 고초 아닌 고초야. 그래서 이거 우리도 여기다 민심을 더 불태우자. 라는 기름 붓자. 기름 붓자라고 하는 부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그 땅이 너무 탐났거든. 그래서 또 여기다 슬쩍 푸시하기 시작한 게 경찰청이야. 지금 경찰청은 어디 있는지 알지? 그 외교부 건물 뒤쪽에 예. 그것도 서울시 경찰청 거기 있잖아. 예, 그렇죠. 경찰청이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그 자리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청도 푸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누가 있었느냐? 그때 문화예술계들도 너무 부당함을 토로한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문화예술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지가 어디로 결정됐냐면 과천으로 정한 거야. 아이고 그때 당시에 과천은 읍이야, 읍. 그래서 아니 손님들이 오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어주셔야지. 그렇죠. 여기 시골 깡촌에 무슨 현대 국립미술관을 짓냐. 지금처럼 국립현대미술관. 뭐 도로도 잘 돼 있지 않은 시대에. 그럼 여기는 무슨 물 건너 산 건너 와야 되는데 이거 미술관 관람이나 오겠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같이 국가에다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그거 현대 그거 아무리 봐도 조만간 토해낼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들어가자. 거기를 지금 서울 시립미술 서울 역사박물관 자리를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자리로 쓰자 하면서 얘네들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일단 뺏어 와야 그다음 논의할 거 아니야. 어쨌건 뭐 현대는 현대네요. 그렇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든 뺏어 와야 어떻게 쓸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벌써 이 난리를 치니까 78년도에 현대는 그 땅을 샀는데 벌써 1980년이 지났네. 벌써 지나버렸어. 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난리가 나니까. 조금 있으면 정권 바뀌는데? 정권 바뀌었지. 네. 그래서 이 80년대 초반에 바로 정권까지 바뀌면서 국민들이 더 누구 하나를 크게 혼내고 지탄하고 해서 이 갈증을 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게 딱 현대가 딱 짚힌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무효 한 거야. 현대 입장도 민심을 거스릴 필요 없거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되팔고 뭐하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회비용도 있고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 그리고 네 땅이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사줬으면 좋을지 네가 얘기를 해봐라. 하고 현대그룹에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현대 쪽에서 그때 제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다른 땅으로 주십시오를 한 거야. 근데 다른 땅 어디요? 그랬더니만 그때 그 광진구 구이동 근처의 땅이랑 바꿔주십시오 한 거야. 너무 근데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자, 평수가 다르지. 우리 그 서울 역사박물관 부지는 한 2만 평 정도를 현대건설이 산 거야. 거기도 넓은데요? 거기도 엄청나지. 야, 그거 2만 평이면 지금도 사실 조단이야. 그런데 쭉 강변 전체를 통으로 이게 한 6만 평 가까이 돼. 이거랑 맞바꾸자는 거야. 그런데 현대건설은 확실히 땅에 대한 개념이 있어. 처음에 아까 내가 서울 역사박물관 얼마 주고 샀다고 했니? 110억. 110억. 자, 그게 78년도야. 그런데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될 때가 5년 정도 지나서 6년 잡아야겠다. 84년도야. 그런데 그때 그 감정가액이 그때 그 서슬퍼런 정권에서 돈 잘 주겠어? 그 간평사들 잡아다가 알아서 감정 잘해 했을 거 아니야. 눌렀을 거 아니야. 알아서 해. 눌렀는데 얼마 나왔을까? 5년 지났는데 110억 땄던 땅. 뭐 과감하게 해도 돼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500억. 이게 땅의 무서움이야. 땅으로 달래. 그래서 무슨 땅? 그랬더니 현대는 빠삭하거든. 그 정도 큰 땅을 살려면 우리 뭐 내야 돼? 취등록세. 취등록세. 근데 땅을 다 같은 금액으로 맞바꾼 거라서 취등록세도 면제받았어. 면제받았구나. 다 사서 그걸 지었는데 그걸 짓고 나서 또 어떻게 됐다? 현대는 그걸로 또 두세 배 또 상승을 한 거야. 그룹사가. 요거 하나만 벌써 기억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땅이야, 땅.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더 늘릴 수는 없어. 그건 서울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어딘가야. 그런데 아마 내가 외전으로 다음번에 일본의 그 경제 상황, 그 부동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내가 좀 더 보충을 해줄게. 언젠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방 모든 광역시에서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다 늘었어. 특히 크게 는 전출자들은 전부 누구냐 하면 젊은 세대들, 30, 40대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길 평생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향을 버리지 않아. 결국 서울에 공급이라는 건 더 늘기 어려워. 땅이 더 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그나마 늘릴 방법은 올리는 거야. 그 구이동 강변역 현대아파트 1980년대부터 지어진 거잖아. 이제 40년. 40년 돼가지. 그럼 그 근처도 전부 다 이제 조만간 50층, 2층의 아파트로 지어지겠지. 그런데 그 현대아파트를 조금 벗어나면 골목 막 이렇게 생긴 옛날 구시가지의 다세대 주택. 많이 있어요. 붉은색 빌라 그런 거 이 근처에 여기 명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을 때 현대아파트 이쪽 부지만 다시 재건축 재개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묶어. 이렇게 더 지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 우리도 좀 개발합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는 김에. 저는요, 교수님, 강변역에 있는 현대아파트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돈도 없어요. 도대체 저한테는 도대체 도움되지도 않는 얘기를 왜 계속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이쪽에는 내가 뭔가 조금 지분 투자를 넣어 놓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뭔가 번듯하게 지금 사람들 들어가 살고 있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비싸. 나도 바보 아니야. 그거 살 돈도 없지. 그런데 임장을 잘 하다 보면 진짜 학고방 같은 아주 작은 그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근데 모든 데가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한 시점에 개발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좀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여긴 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거는 본인들이 분석을 좀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사놓고 내 당대는 결국 개발 안 됐네. 이럴 때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를 정말 좀 그 동네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나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저기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데 그 금액으로 거기에 큰 아파트 하나 사놓는 것보다 나는 더 적합한 투자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야. 서울이라는 데가 한정판 뭐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한정판입니다. 야, 정확한 정리다. 서울은 부동산에서 한정판 명품이야. 이게 내가 100분 토론 나갔을 때 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나 100분 토론 나가거나 무슨 연합뉴스 무슨 패널 나가거나 YTN 패널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거나 뭐 JTBC 뉴스룸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면 나 이렇게 얘기 안 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럼 여의도 맨션은 다 내 노후 걱정, 내 자산 관리 걱정,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모로서 야, 아빠가 이 정도는 너한테 물려주니까 이걸로 종잣돈 삼아서 너도 좀 해봐라. 그 개인적인 그냥 안락을 추구하는 분들이 청취자고 시청자들이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봉준파 나가면 과밀화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 나도 뭐 입지 오랫동안 그 부지 관련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얘기할 거 많아.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인데 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시드머니라는 걸 모으거든.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라는 걸 해서 추가 수익을 거둬서 그걸로 이제 진짜 부자 아닌 부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